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박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짧게 해드릴게요. 짧게. 일단 뭐 제 수업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업을 이렇게 자랑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 기본 문제까지 해서 1월달, 2월달에 다 마치고 3월달부터는 준킬러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한다. 그 정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에서 컨셉이 맞으시면 수강을 해주시면 제가 그 문제 풀이나 이런 걸 갖다 직접 확인을 해요. 확인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한 그 방향대로 해서 애들 갖다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칠 거니까 이제 컨셉이 맞으시면은 맞으시면은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복잡했죠. 근데 지금 이과 쪽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이과 시험 미적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까지는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에게 상당히 좀 유리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출제하든 저렇게 출제하든. 근데 물론 이제 매일 96점, 100점 맞는 이런 학생들은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88점, 92점 이렇게 받던 학생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내년에도 지속이, 올해는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예? 올해는 그렇게 지나가든지 말든지 걔네들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거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확통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확통에 대한 표준 점수 이 작업 때문에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확통 문제를 어렵게 내서 표점의 차이를 갖다 줄여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확통 선택자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뭐냐면, 미적을 어렵게 내고 확통을 쉽게 내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이번에 미적 3문제를 갖다가 28번, 29번, 30번을 갖다가 무지하게 어렵게 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30번 문제는 EBS와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EBS 교재를 좀 풀었던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고, EBS 안 봤으면 무조건 망했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미적을 어렵게 내는 게 확통 선택자들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공통에서 2문제를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2문제를 틀리는 학생이 있는데, 만약에 확통을 어렵게 내면 확통에서도 2문제를 틀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1등급 컷이 한 88점? 지금보다 한 2점, 3점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럼 88점인데 얘는 84점 밑으로 받기 때문에 1등급을 못 받아요. 근데 올해처럼 내잖아요? 확통을? 다 맞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는 공통에서 2개 딱 틀리고 92점 맞고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미적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적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1등급의 비율 자체를 확통이 잡아먹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확통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지금 정부에서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너무 차이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도 미적분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킬러 문제들을 안 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킬러 문제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22번도 킬러 문제가 맞는데, 지금 미적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정상적인 학생들은 30번 틀리고요, 29번 틀리고요, 28번 틀리고 22번 틀려요. 그럼 4문제를 다 틀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84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84점이 1등급이 시작이거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그 4개 말고 하나라도 더 틀리면 그냥 끝인 거죠. 1등급 받기가 훨씬 더 어려운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미적분 선택자들을 봤을 때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올해 수능에 대한 분석을 잠깐 드리자면, 일단 최고 난이도의 문항 난이도가 상승을 했어요. 예를 들면 22번,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푼 학생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다행히 이제 28번은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라도 이렇게
뭐, 한 정답률이 한 30% 나왔을 거예요. 근데 22번은 지금 추정하기로는 어떤 곳에서는 뭐 1%도 안 나올 거다. 뭐 어떤 곳은 뭐 4%, 5%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풀어본 결과로는 1%에서 2% 정도 사이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중간식 22번 답이 뭐 7, 뭐 13, 37 뭐 이런 거 많이 찍거든요, 애들이. 근데 답이 483이에요. 이거 어떻게 찍어? 그러니까 찍어서 맞는 학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서 맞는 학생은 전혀 없고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풀어서 맞춰야 되는데 글쎄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맞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0.1%는 찍어서 맞고 그 다음에 운 좋아서 483 그날 뭐 누가 신이 와가지고서 483 483 썼는데 맞았는데 이런 학생도 있어요. 예. 예.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22번은 찍어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 2% 정도. 근데 계산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쓴 풀이로 봤을 때는 그 분석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A4지만 2장 가까이 킬러분지 아니래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야, 전에 킬러보다 더 복잡한데 아니 전에 킬러는 미적분에서 나왔죠. 예전에는. 근데 이거는 공통해서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냈다라는 거는 뭐 엄청나게. 그 작년도 수능의 22번은 생각하긴 어렵지만 계산은 한 3, 4줄? 뭐가 더 나아요? 둘 다 안 났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해에, 근데 다른 문제들은 되게 좋았어요. 뭐 좋은 건 좋다라고 인정을 할게요. 뭐 공통 과목에 22번 빼고 나머지 문제들 상당히 깔끔했어요. 미적분도 글쎄요. 그 3문제 빼고 5문제를 깔끔했다고 하면은 좀 그렇긴 하죠. 예, 어쨌든 예,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통 과목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내년에도 똑같이 될 건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EBS 문제를 반영을 할 때 이거 50%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부 관계자들 안 계시죠 여기? 예, 계시면 안 돼요. 예, 나가셔야 됩니다. 예, 50% 이거 다 거짓말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뭘 봐야 되냐면 EBS에서 반영된 문제가 몇 번에 출제됐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몇 번에 출제됐는지. 근데 예전에는 막 7번, 8번 뭐 이렇게 쉬운 곳에서 반영을 시켜놓고서 마치 되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와, EBS에서 나왔어. 7번, 8번 누가 못 풀어요, 그거를. 그거 풀려고 EBS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올해 9월 달에 EBS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때 미적분에 29번 문제를 중킬러 문제를 EBS에서 똑같이 갖고 와서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EBS에서 뭔가 출제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수능은 21번하고 아까 미적분 28번 문제를 EBS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EBS에서 문제를 내가 풀어봤다라는 것과 안 풀어본 거의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전에,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영어가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7개, 8개가.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신 준비하듯이. 지문 뭐 200개든 300개든 그거 다 외우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7개를 갖다가 지문을 해석을 안 하고 가는 그런 시간 세이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21번하고 뭐 28번에서 나온다?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제 수적 특강을 할 때 그 EBS 문제를 한 52개를 뽑아가지고서 풀렸는데, 그때 이제 강조했던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풀기만 하면 돼요. 예, 풀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EBS 문제는 나중에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생각은 많이 하고 계산은 짧기가 다 적용이 되는데, 예, 그 22번만 적용이 안 돼요. 예, 22번만. 예, 그거는 생각도 많이, 계산도 많이, 예,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로 많이 났어요. 지금 보시면 1등, 이게 EBS 기준이거든요. 1등급 컷이 확통은 92, 84. 그래갖고 이제 어떤 기사에서는 그걸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표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표점 차이가 적게 나도록 얘네들을 갖다 높게 해버리면 얘네들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렵게 내버리면. 만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는 적은데 1등급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평가원 쪽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욕을 먹더라도 확통은 무조건 쉽게, 미적은 무조건 어렵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확통하는 애들이 훨씬 더 불이익을 받지가 않아요. 불이익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익을 얻는 거죠. 예. 기백 있으세요? 예, 기백. 기백도 이번에 꼭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기백도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미적 준비하시는 분들 좀, 예,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미적. 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진짜 간단간단해요. 사기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선택 과목 부분이 이제 미적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보셨죠? 예. 간단히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냥 미적 선택하는 사람이 표점 때문에 뭐 유리하다 뭐 그런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 미적 선택하는 학생들이 공통 76점 중에서 보통 평균 55점 정도를 받아요. 되게 많이 받는 거죠. 정말 잘해요. 지금 어머님 자녀들이 이제 55점 정도 받을 거예요. 근데 확통 선택하는 애들은 평균이 한 34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21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자기네들 본 거니까 같이 본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넘어올 때 선택 24점을 만약에 어떤 사람은 14점, 어떤 사람은 12점, 어떤 사람은 10점, 그다음 확통도 14점, 12점, 10점 이렇게 받게 되면 얘네들이 21점 차이가 나니까 비율로 봤을 때 너도 한 7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7점을 더해줘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찌 보면은 어머님들 자녀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거죠. 좀 이따가 이제 3시에 이제 확통 자녀분들 어머님들 말씀드리면 어떻게 저렇게 낼 수가 있어요? 저게 말이 돼요? 예, 그렇게 반응이 나오죠. 예. 근데, 이렇게 점수를 낸 이상 이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걸 뭐 선택 과목을 만들어 놓고서 이걸 갖다가 유불리를 갖다가 아예 없앤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가 뭐 미적 어머님들 앞이라고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조금 희소식일지 비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미적분 선택자들이 많이 늘어나죠.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냐면은 지금은 48%였는데 작년에는 47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한 43, 40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두 가지인데, 근데 어머님들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아무리 미적분 선택자가 늘어난다 한들 이 선택자들은 대부분 어디서 오는 거냐면 문과인데 수학을 좀 잘해요. 그러니까 표점 잘 받으려고 미적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옮겨요. 네, 이거는 100%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 3시에 가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옮기실 거예요? 안 옮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왜? 확통이 유리하거든요. 오히려 선택이.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게 역전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게 문제죠. 이제 올해 이제 그분께서 문제를 킬러를 없애라라고 해가지고서 막 개떼처럼 몰려가지고 재수생들이 막 다 수능을 신청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신청을 했냐면 역대 3번째예요. 재수생의 비율이. 지금 퍼센테이지가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 재수생은 한 17,000명 정도 늘었는데 재학생은 한 3만 명 줄었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수생이 많이 덤볐는데, 글쎄요. 걔네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28, 29, 30, 22권 때문에 지금 막 작살이 났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막 촛불 집회 만든다고 막 애들끼리 막, 제 학생들 막 가야 된다고 막, 예. 이게 도대체 킬러가 뭐고 지금 킬러가 뭐냐고 막 지금 난리인데. 또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고3들한테는 좀 불리한 한 해예요. 계속 막 바뀌고 막 그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올해 고3들이 어머님들한테는 희소식일지 모르겠지만 그닥 그닥 성적이 나오는 걸 봐도 막 이게 1등급이야? 와, 이게 진짜 그닥이에요. 그닥. 근데 그닥인 애들이 재수를 하겠잖아요. 근데
그닥 그네 뭐 기대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잘해요. 고2 애들이 정말로 코로나에 적응을 해서 그런지 정말 잘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그래서 제 수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 자녀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만점자 비율을 대충 한번 보면은 작년에 한 934명 정도가 나왔어요. 많이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올해 9월 모의고사 때 한 2,500명 정도가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22번 문제를 그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하늘고의 어떤 띵땡땡 선생님이 막 그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는 이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만점자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500명 이내로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점자도 안 나올 것 같고 미적분은 1등급도 컷도 떨어지고 막 지금 뭐 미적분은 지금 상당히 이제 멘붕이에요.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지금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좀 걱정이 돼요. 오히려 이제 이따가 이제 확통 설명회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희망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막 이제는 괜찮습니다. 예? 걱정하지 말고 원투에 올인하세요. 확통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뭐 금방입니다. 1개월이면 돼요. 막 이렇게 이제 확통 얘기하고서 그럴 텐데 미적분은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율인 거죠. 1등급 비율이 확통이 원래 뭐 14%, 뭐 85% 미적분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2%, 88%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올해는 18%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18% 이상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한두 개 틀렸던 애들이 다 지금 90점이 넘어요. 확통 선택한 애들이. 그러니까 미적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등급이. 그러면 이제 정신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저를 맞추기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저 맞추는 게 미적은 유리한 건데 어쨌든 무조건 1등급 받고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어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네. 뭐 제 수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 기본 문제까지 진행을 하고 3월 달에 준킬러 문제를 푸는 목적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컨셉에 맞는 학생이 있으시면은 등록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